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이번 주 4월 첫째 주에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36개 종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지수가 2500을 향해 가면서 대형주들 SK이노베이션과 네이버, LG전자, 삼성전기, 엔지니어링 같은 대형주들의 상승이 좀 돋보이고 있고요. 이제 4월로 가면서 2500 돌파를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일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여전히 있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반도체도 반도체 K칩스법이 통과되면서 일부 이제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종목과 여전히 상승 흐름을 지켜내는 종목들이 있어서 상승 흐름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로 좀 과열된 종목들이 쉬어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 자동화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좋은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아주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관련된 부품 종목들 BGF, 에코 머티리얼스, 에코 플라스틱, 서현이화, 화신, 모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섹터와 게임즈 중에서는 이제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봤고요. 그 외 개별 종목으로는 두산 바켓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으로 빠르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주들이 아주 강한 흐름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르던 이 박스권 구간을 강한 장대 양봉과 거래대금 1조 1000억 원이 넘는 거래대금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흐름이 바뀌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지고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박스권인 20만원대, 19만 7천원대를 돌파하고 크게 상승을 했으나 조정을 받고 20만원 밑으로 깼다가 다시 20만원 이상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AI 흐름과 관련해서도 연관되어서 꾸준히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11만 5천원 라인이 이제 돌파되어야 본격적인 상승이 전개가 되는데 11만 5천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그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재복귀를 했습니다. 11만 5,3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11만 5천원 가격대가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면서, 그게 지켜져야 21선도 지켜지겠죠. 그 이상에서 상승 추세를 보면서 거래를 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9조 정도 되고 당기순이익은 2조, 3조, 3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또 전장에 대한 매출 기대감과 로봇 사업 진출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LG전자가 11만 5천원이 지켜진다 그러면 꾸준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14만 8천원을 뛰어넘어 이 전고점을 뛰어넘었을 때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가격대에서 굉장히 오랜 횡보를 보이다가 15만원대의 가격이 안착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6만 3천원 까지 저항대가 있는 16만 3천원까지 일단 1차 목표로 보고 2차는 한 17만원 정도까지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랜 기간 넘지 못했던 이 3만원대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금요일날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3만 2천원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쉬어가면서 3만원대 근접한 부분에 온다 그러면 충분히 자신있게 매수를 해볼 만한 아주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섹터에서 2차 전지 믹싱 장비인 윤성 FNC가 신규 상장주로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주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9,600억이고 올해 500억, 내년에 한 700억 정도 매출과 이익이 아주 급성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고점권에 있긴 하지만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고요. 반면에 SKC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동박 관련 종목인데 정말 오르지 못하고 계속 바닥권에서 바닥만 1중, 2중, 3중, 4중, 5중 바닥을 보이면서 바닥을 크게 다졌는데 금요일날 갭 상승해서 상승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좀 눌린 모습이었는데 분봉상의 흐름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지가 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간 단위나 월간 단위로 봐도 정말 바닥권에서 이제 좀 다시 올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은 4조 3천억이고 올해는 2천억, 내년에는 4천억대, 올해는 1천억, 내년에는 2천억, 후년에는 4천, 한 5천억대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신규 상장주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관련 다이캐스팅 같은 2차전지 부품에 쓰이는 알루미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이 이제 1,02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꾸준히 하락했다가 큰 거래 대금 900억으로 상승하고 또 재차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충분히 흘러내리지 않고 지지가 되고 또 종가도 높게 끝났기 때문에 한주 라이트 메탈 당장 월요일부터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엔캠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전해액 관련 종목인데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원이고요. 매출이 급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작년에는 턴어라운드가 됐고 올해는 또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겠죠.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원이고 다만 이제 이 가파르게 좀 조정을 받는 폭이 지금 5일선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야죠. 이 5일선까지 깬다 그러면 또 한동안 조정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월요일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래 나노텍은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종목인데 2차전지 전고체 관련 장비로 신규 진출하겠다는 내용으로 전고체 관련주로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상장 이후에 아주 큰 바닥권에서 큰 거래 대금을 많이 보였고 큰 거래 대금을 보였던 구간들을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밑바닥에 아주 튼튼한 받침대가 있다고 보시고 5일선이 잘 지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준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장비주인데요. 열처리 장비죠. 시가총액은 4천억이고 올해는 260억, 내년에는 360억. 굉장히 성장세가 좋고 2차전지에 이제 제조하는데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금요일날 5일선을 완전히 깬 모습이어서 지금 하락의 흐름이 이어지는지 또는 21선에서 지지가 받는지를 보고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동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공략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포스코가 시가총액은 31조인데 이익을 작년에 3조 5천억, 올해도 3조 7천억, 내년에는 5조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일단은 내는 그런 기업이죠. 한번 에코프로 BM하고 볼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시가총액이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22조네요. 22조인데 그에 비해서 이익의 성장세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에 비하면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평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의 이 그룹의 이익 성장 그리고 리튬에 대한 가치들이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날 무려 8% 올라갔고 장중에
최고가는 15%까지 올라갔네요. 거래대금도 1조 4천억이 나왔죠. 포스코 그룹의 성장세가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과 함께 이런 종목들이 다시 조금 눌리거나 쉬어갈 때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포스코 ICT는 2차 전지 종목은 아니지만 포스코 관련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들로 실적 개선주로 보시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상승하면서 최근에 어떤 저항대를 다 뚫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 연도에 저항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살짝 눌림을 준다 그러면 자신 있게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도체 섹터인데요.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 칩을 만들고 있는 LX 세미콘이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3일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봉상의 흐름도 양호하게 주저앉는 흐름이 아니라 지켜주는 흐름이고요. 시가총액은 1조 8천억이고 내년도에는 2,400억 정도 또 당기순이익을 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쉬어갔다가 재상승할 만한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미래 반도체도 이게 신규 상장 중인데요. 반도체 유통 관련된 종목인데 보면은 매출이 굉장히 성장세가 좋고요. 당기순이익도 많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부품의 판매, 수출입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반도체 유통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유통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시가총액은 4,400억이고 당기순이익은 한 200억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 아주 급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저항대를 다 뚫었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날 조정이 나왔지만 바닥을 다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도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도 최근에 반도체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가총액은 아직도 2,070억 정도고 상승 이후에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지만 5일선 지지가 되는 모습이 양호하게 종가를 관리가 잘 된 종목이죠. 그렇게 보여지고 2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한 100억대 정도 나왔고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2천억 정도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된 신규 상장주 TMC도 급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금요일 날도 일부 종목들은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비해서 이 종목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세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은 4,300억인데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한 65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해성 DS가 시가총액은 한 9천억 정도 되고 당기순이익은 1,000억 이상으로 꾸준히 잘 내고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면 많이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 다시 상승을 하려는 종목이고 월봉으로 봐도 3월 달에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줬네요. 일봉상의 흐름이 금요일 날도 조정을 받았지만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은 반도체 설계 디자인 관련된 다물 멀티미디어인데요. 시가총액은 3,200억이고 상대적으로 이런 설계 관련된 회사들은 매출이나 이익이 그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죠. 그래서 제조, 설계, 판매,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런 쪽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3,200억이고 기술적 흐름에서 보면은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구간에서 아주 올라갔다가 그 구간에서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분봉상의 흐름은 잘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2차 전지 검사 관련된 후공정 테스트 관련된 두산 테스나인데요. 시가총액은 5,800억이고 올해 540억, 내년에 700억, 후년에 770억 돈을 잘 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5,800억 정도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고요. 갭 상승한 구간을 깨지 않고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분봉상의 흐름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끝나다가 종가는 조금 약하긴 했지만 충분히 관심을 이어갈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 자동화 관련해서 SP 시스템즈가 목요일날 상한가로 마감했는데 금요일날은 로봇주 중에서도 일부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6% 하락을 했네요. 6%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졌는데 양음양 패턴이 나와주는지 월요일날도 기대를 가지고 볼만한 종목이고요. 다음은 제우스라는 종목이 반도체 반도체 부품 종목이면서 또 자동화 관련된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이 3,500억이고 당기순이익도 350억 이상 나오는 종목이죠. 지루한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완전히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을 목요일날 보여주면서 거래대금도 비교적 최근에서 많이 뽑아냈고 조정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다시 또 상승의 힘을 받을 것으로 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도 로봇 섹터로 이제 신규 진출하고 있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거래대금을 시가총액 800억대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거래대금을 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아직도 유효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로보티즈도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4,900억이고 큰 거래대금이 최근에 2번 나왔고 우상향하고 흐름을 잘 지켜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 흐름을 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섹터인데요. 자동차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BGF 에코 머티리얼즈가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했다가 이제 금요일 날은 살짝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굉장히 힘이 강한 종목이고 분봉상으로도 종가 관리가 잘 됐고 시가총액은 2,300억이고 실적이 작년도에도 29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뭐 재생 플라스틱 그다음에 전기차로 가면서 이런 경량 플라스틱 같은 수요들이 많아지면서 급하게 상승한 종목이 되겠고요. 에코 플라스틱도 이제 비슷한 영역이죠. 자동차에 이제 플라스틱 부품들을 공급하는 곳인데 여기도 최근에 아주 강한 거래대금들이 1,600억 정도 나오면서 시가총액은 1,470억 정도인데 그 이후에 강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금요일날 조정을 보였지만 종가는 조금 높여가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번 주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서현 이화도 실적이 굉장히 좋죠. 시가총액은 3,700억 정도인데 1,0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금요일 날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지금 보면 뭐 고점을 주간 단위로 다 뚫었고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뭐 2017년 이 정도인데 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고점에 대한 이 부담감이 적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화신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시가총액은 4,300억이고 올해 한 1,0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이번 주에도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모베이스라는 종목이 별로 유명한 종목은 아닌데 목요일날 거래대금 170억 내면서 종가가 16% 상승을 했죠. 이 종목도 시가총액은 1,000억인데 작년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 보면은 삼성전자와
또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베이스 전자와 전자의 이제 모회사라고 볼 수 있죠. 지주회사 격인데 삼성전자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AI 이런 그런 오피스 제품들을 출시한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오피스 관련된 프로그램과 또 클라우딩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금요일 날도 양호한 조정을 보이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을 훼손하지 않은 5일선을 잘 지키고 있죠. 상승 흐름을 훼손하지 않고 추가 상승을 하는지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 시가총액은 4,160억인데 올해에 340억, 내년에 400억, 500억 계속 성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AI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그런 이제 PCB, 기판 이런 수요들이 또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관련 종목인 이수페타시스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은 좀 큰 조정을 보였죠. 비교적 시가총액은 6,200억이고 보면은 1,000억대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금요일 날의 모습을 보면 힘없이 좀 주저앉았네요. 다시 이제 조정을 끝내고 재상승을 하는지 관찰해보고 거래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게임 종목 중에서 컴투스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을 두 번 2천억 정도까지 거래대금을 냈네요. 거래대금 비교적 2천억대 거래대금을 두 번 내면서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은 9,300억이고 작년엔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하고 내년에는 흑자 폭을 내년 후년 더 늘려간다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 초기에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T3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렇게 조정을 보였다가 갑자기 거래대금을 3천억, 2천억 이렇게 뻥 터트리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고 지금 21선과 61선이 겹친 자리까지 조정을 보였는데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금요일 날은 이렇게 올려가면서 조정폭을 줄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요 모여 있는 구간 특히나 이제 2,000원대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월요일 날 적어도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에 충분히 또 반등을 할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은 1,30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또 100억대 나오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N게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실적이 좋은 게임주인데요. 시가총액은 1,700억이고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한 880억 나온 구간이 있고 1,800억인데 보시면 매출이 18년도부터 해서 270, 370, 400, 500, 700 계속 성장을 하죠. 영업이익도 계속 2배씩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이 잘 되는 게임주라 그러면 주가가 안 오를 이유가 없겠죠. 이때보다 지금 뭐 매출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충분히 게임주 훈풍이 불어주면 같이 상승을 할 만한 종목이고요. 다음 개별 종목인 이 건설기기, 소형 건설기계 장비인 두산밥켓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매물 오버행 이슈를 블록딜하면서 그런 오버행 이슈,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면서 상승을 했고 종가에도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 항공 섹터가 굉장히 미래 섹터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은 2,250억이고 21년도에 적자였다가 작년에 흑자, 올해는 100억대, 내년에는 200억대로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회사이고 성장 섹터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주에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
36개 종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